준희 씨는 했잖아. 반응열.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 0보다 크면 흡열 반응. 그 정반응이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 한 친구는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시은이가 자나? 전화도 안 받네. 응? 어. 응. 누구랑 누구랑? 아니 아니 아니. 전혀 다른 물질인데 평형선수 같을 수는 없지? 응. 응. 밑에 있구만. 다 했어? 오, 다 했어. 응? 2.2. 다 했어. 응. 오, 좋아. 다 맞았어. 여러분 열심히 하나 봐. 오, 전원 다 100점이야. 어? 오, 이거 안 풀어줘도 돼? 어? 다 맞았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마지막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온, 2.2몰이 돼야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얘들아, 일단은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가 같으니까 양쪽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같다. n 값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평형상수가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0.02, x는 m분의 y는 0.2의 제곱이니까 0.04. 그죠? n 값이 얼마가 나와요? n은 2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n은 2 맞고 처음에 넣어준 a는 2.1몰이다. 요게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니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않니? 쟤는 어차피 분자수가 안 변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반응 후가 2.2라면 반응 전에 A 넣어준 것도 2.2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온도를 높여주면 봐봐. 첫 번째 반응식은 온도를 높이면 흡열로 가야 되니까 분명히 역반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얘는 정으로 가건 역으로 가건 분자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치? 근데 아래 거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 일어날 거고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겠죠. 자, 얘는 기체 분자수가 그대로 얘는 기체 분자수가 증가. 그러니까 오른쪽 게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니까 피스톤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잘했어, 여러분. 자, 다른 건 괜찮아? 오케이. 숙제는 다 했어? 숙제 온 거 확인 좀 해볼까?
이번에 응? 이번에 시험을 기대도 되겠어? 맞아. 뒤에 채점들은 다 한 거야? 응. 이렇게. 아, 맞아. 참. 이거 쌤 지난 시간에 하나 잘못 알려준 거 있던데? 문제를 쌤 잘못 읽어가지고. 몇 번이더라? 아, 이거. 여기 173페이지 잠깐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0에서 T3까지 같다라고 했는데 쌤이 그냥 이거 전체가 온도가 같은 걸로 문제를 풀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온도가 지금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T3 이후에는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온도 다 똑같은 걸로 해줬던 것 같아, 설명을.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보면 가가 2칸 내려갈 때 나는 몇 칸 올라가요? 1칸. 그러니까 가는 누가 되겠죠? NO2 나는 N2O4 이렇게 됩니다. 맞지? 어? 자, 처음에는 NO2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역반응. 여기는 NO2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정반응. 그쵸? 그럼 봐봐. 여기는 조건 1은 누구를 첨가한 거? NO2 첨가. 그리고 조건 2는 있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데 정반응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뭐 했다?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들어가죠.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강철 용기에서 걸려. 강철 용기는 보통 부피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뭘 첨가하거나 그런 자체가 아니라서 알겠죠? 부피 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피스톤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 이게 실린더가 아니어서 알겠죠? 근데 문제를 대충 읽고 설명을 해주나 봐. 그냥 온도 일정한 거에 꽂혀가지고. 자, 봐. 가와 나의 화학식 가는 NO2, 나는 N2O4, T1에서는 NO2 첨가, T3에서는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T1에서 조건 1을 변화시켰을 때 역반응 쪽으로 가는 거 맞고, 자, 0에서 T3까지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상수 변화 없고, T3 이후가 온도를 높여서 정반응 일어났으니까 상수가 더 커야 되고,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문제는 다 풀었어? 끝까지? 오. 어? 아니. 숙제. 189초까지. 오. 질문할 게 좀 있을 텐데. 181쪽에 4번. 좀 이따 도장을 찍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자, 지금 보면 있잖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A 몰수가 똑같은 거죠. 그치? 같은 양의 A가 가에서 한 번, 나에서 한 번 이렇게 평형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A양은 서로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겠다. 근데 이거를 자, 별 생각 없이 A랑 전체가 3분의 1이니까 A랑 B가 1대 2지. 여기는 A랑 B가 1대 6이야. 이 상태로 뭐를 구해주면 안 되겠다. 상수값을 구해주면 안 되겠다. 됐죠? 이러면 처음 A양이 뭐 하잖아? 다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걸 먼저 하는 게 좋은데 B가 6개가 만들어질 때 A는 3개를 쓰겠죠. 그럼 원래 A를 몇 개라고 잡으면 되잖아. 4개라고 잡아줘. 그러면 A가 4개가 있었는데 1대2로 반응하고 1대2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비율을 잡아주는 거지요. 이해했지? 오케이. 자, 상수값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볼 때 디귿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가에서의 평형 상수, 부피가 V인데 생성물의 개수가
1만큼 더 크니까 부피는 V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 괜찮죠? 곱하기 A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B는 4의 제곱이 된다. 자, 여기 나에서도 마찬가지. V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A는 얼마? A는 1, B는 6의 제곱이 돼준다. 이렇게. 그러면 V분의 1은 같이 지워지죠. 이게 지워지고 4의 제곱분의 72야. 16분의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얼마가 돼준다? 2분의 9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온도는 T2가 높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그치? 여 가에서 나로 갈 때 무슨 반응이 더 일어났어? 정반응 더 일어났죠? A는 더 줄고 B는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뭐 했다? 높였다. 그치? 그러니까 T2가 T1보다 더 높은 온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 쌤 그러면 나에서의 실제 평형 상수가 V분의 1 곱하기 1분의 6의 제곱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실제 평형 상수는 못 구하는 거 알죠? 이게 분수 형태라서 가와 나에서의 평형 상수 B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실제 평형 상수 값은 아니죠. 이게 진짜 몰수들은 아니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지? 오케이. 자, 또 어디 갈까요? 2번에서 니은만? 자, 이 니은 잘 봐봐. 자, 여러분. 보니까 압력을 원래 1기압이었는데 몇 기압으로 올렸어요? 2기압. 우리 혹시 어렸을 때 보일의 법칙 혹시 기억나? 온도가 같고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때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얼마로 줄어든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원래 보일의 법칙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할 때? 몰수. 기체 분자수가 안 변할 때.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얘는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압력이 2배가 되면 역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압력을 낮추러 평형 이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가 뭐 하겠죠? 작아지겠죠. 그렇잖아, 그지? 압력 때문에 몰수 변화가 없을 때 부피가 1리터로 줄어드는 건데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의 분자수가 줄어든 것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기 내내 보면 자,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1리터가 아니라 1리터보다 뭐 하겠다? 작겠다 라고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이겠지? 괜찮죠? 분자수가 줄어든 것도 있어서 1리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1리터가 되겠죠. 평형이동 없으니까. 그치? 3번의 디귿? 오케이. 자, 여러분 얘는 개수비가 2대 1대 3. 이거는 정반응이 일어나건 역반응이 일어나건 기체의 몰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체 몰수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아. 얘는 전반응이 일어나건 역반응이 일어나건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알겠지? 기체의 종류는 달라질 수는 있죠. 뭐 A가 늘어난다든지 C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전반응, 역반응에 의해서. 근데 전체 기체 몰수의 변화는 없다. 됐지? 오케이. 185쪽에 5번의 니은 자, 이거 볼게요. 그렇지. 얘는 봐봐. 부피가 절반이 됐어. 부피가 절반이 되면 몰수 변화가 없을 때 압력이 몇 배가 되는 거죠? 압력이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압력을 뭐 했잖아요? 압력을 키웠죠. 그렇지?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졌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정반응 일어나겠지, 그지?
분자수가 뭐합니까? 줄어들어. 그러니까 압력은 이 기압보다는 살짝 뭐하겠다? 작다. 그렇지. 분자수가 살짝 줄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셨죠? 음. 시연 학생 어떻게 된 거지? 질문 없어? 이 고난도 문제 괜찮았어? 뒤에? 응?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얘네 고난도 문제 다 풀었어? 어. 질문 없어? 6번? 요거 그 이번 완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고난도 문제 189쪽에 6번 아닐까요? 그치?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전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평형상수는 50분의 1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있잖아. 원래 A가 몇 몰이 있었냐면 0.2몰이 있었어. C가 X몰이 만들어진다. 개수비가 1대 1대 1이니까 A는 X만큼 사라지고 B도 X만큼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온도랑 압력이 같습니다. 그럼 부피비는 뭐에 비례하니까?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처음에 0.2몰이 몇 리터를 차지합니까? 8리터를 차지한다. 자, 여기는 다 해서 몇 몰이 돼주냐면 0.2 더하기 X몰이 됩니다. 그럼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V 값이 얼마 나옵니까? 자, V는 0.2분의 8 곱하기 0.2 더하기 X 여기는 40 0.2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가로는 일부러 안 풀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상수값 50분의 1은 지금 반응물의 개수와 생성물의 개수 중에 누가 더 커요? 생성물의 개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부피를 앞으로 뺄 때 V로 빠져? V분의 1로 빠져? V분의 1로 빠지는 거 알지? 그럼 부피를 자 40 곱하기 0.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빼주고 곱하기 0.2 마이너스 X 여기는 B 곱하기 C니까 X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봐봐, 여러분. 얘가 5, 4, 지금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5분의 1은 4분의 X제곱이 되고요. 으쌰. 여기는 0.2 더하기 X 곱하기 0.2 마이너스 X, 이게 뭐가 돼줍니까? 0.0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했어?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0.16 마이너스 4x 제곱은 5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9x의 제곱은 0.16이야.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럼 x 제곱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게 900분의 얼마야? 900분의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가 900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900분의 16 x가 얼마? 저거를 뭐로 나눠야지 깔끔하게 나오나? 8? 8로 안 나누죠. 900을 8로 나누잖아?
참, 이거 참, 루트를 안 씌웠어. 30분의 4죠? 그러니까 이거, x가 15분의 2야. 자, 그럼 x가 15분의 2면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0.2가 5분의 1이고, 얘가 15분의 2니까, 이거는 15분의 5. 그죠? 요게, 요만큼이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가 얼마다? 3분의 40이다. 됐습니까? V는 3분의 40. 자, 전체 기체 몰수는 가량당. 이거는 뭐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0.2 빼기 x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2. 여기 얼마가 나옵니까? 1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얘를 농도로 바꿔주려면 부피가 얼마니까 3분의 40. 몰수가 얼마? 여기는 15분의 1. 그죠? 이게 얼마가 나오잖아요? 얘가 농도가 200분의 1이 나와요. 현재 A의 농도가. 그런데 전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돼 있고, 온도를 뭐 하겠다? 온도를 높이겠다. 그럼 또 정반응이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A의 몰수가 뭐 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A의 농도는 200분의 1보다 뭐 하겠다? 감소한다 라고 해주면 되죠. 됐지, 그치? 그래서 맞는 게 니은만 맞는 거. 근데 만약 이거를 부피를 V분의 1로 빼는 걸 모르면 이거 거의 못 풀 것 같지 않아요? 그지? 너무 식이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V분의 1을 앞으로 빼주질 않으면. 응? 그죠? 일일이 저거 40, 만약 이거를 뭐 그나마 좀 깔끔하게 바꿔서 8 더하기 40x분의 0.2 마이너스 x. 일일이 그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되겠죠. 그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죠? 이나 됐지? 다 됐어? 또 뭐 해줘? 4번? 4번.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전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인 고정장치로 고정된 실린더에 기체 ABC가 들어있고요. 나와 다닌 조건을 변화를 시킨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는 어딜 먼저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좀 한번 봐봐요. 아니, 온도가 지금 뭐합니까? 똑같죠? 그치? 온도가 똑같아요. 압력과 부피랑 곱한 게 그게 뭐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기체의 분자수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사실 요거는 PB는 NRT를 알면 조금 편하긴 한데, 그지? 온도가 일정할 때 상수도 일정하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몰수, 기체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 압력이 2배가 됐는데 부피가 정확하게 얼마로 줄었어? 절반으로 줄었어. 그지?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죠?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B와 C의 개수합이니까 A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줘야겠다? 2가 돼줘야겠다. 이렇게. 괜찮지? 됐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지금 봐봐. 온도를 올려야겠어요? 내려야겠어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는 분자수가 안 변해. 정반이 일어나건 역반이 일어나건 분자수가 안 변해. 근데 압력은 똑같은데 지금 부피는 뭐 했어, 여러분?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온도를 올렸다는 소리야. 그죠? 분자수 같고 압력 같은데 내가 온도를 올려주면 그만큼 부피는 뭐 하겠죠? 커지겠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샤를 법칙, 샤를의 법칙. 그죠? 압력 일정하고 기체의 분자수가 일정할 때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1리터, 여기는 2.1리터니까 T2는 T1의 2.1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보자. A 기체의 몰수는 가와 나에서 같다네. 같습니다. 이때는 아예 평형 이동이 없습니다. 압력에 따라서는 A가 2보다 크다 아닙니다. A는 2가 될 겁니다. 평형상수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지금 온도를 높였어. T2가 더 높은 온도야. 그러면 전반응 흡열 반응이니까 다에서 전반응이 더 일어나. 그러니까 다에서의 평형상수가 나에서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해줘야죠. 응? 알겠지? 그러니까 가에서가 다보다 큰 게 아니라 다에서가 가보다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고난도 문제들은 다들 그 고3 마더통에 있는 거 벌써 가져온 거야. 지금 우리 오늘 테스트 한번 본 거 있죠? 이것도 다 고3 마더통에 있는 문제들이야. 할만하죠? 졸려? 졸려? 질문 없어 이제? 인혁이 질문 다 했어? 어. 려원이 질문 다 한 거야? 오케이. 오늘 진도 나가야죠. 이제 4단원 진도 나갈 거야. 오늘 몰롱도랑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는 끝내줄게. 그럼 다음 주에 중화 적정이랑 중화 반응까지 하면 개념 정리는 다 끝나. 시험 범위. 알겠죠? 자. 그 지금 쌤이 준 교재, 요 4단원 교재는 내가 책을 3권을 묶어놨는데 완자랑 개념 완성이랑 그리고 고3 마더텅이다. 알겠지? 고3 마더텅 문제가 조금 어렵겠죠, 그지? 거기에 몰농도 원래 그 몰농도라고 하는 파트가 옛날 지금 고3 애들한테는 1단원에 있는 거라서 아마 뒤에 넘겨보면 페이지가 갑자기 앞쪽이랑 뒤쪽이랑 막 섞여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농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농도. 원래 농도가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2가지.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퍼센트 농도.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 질량 분해. 자, 용질의 질량, 용액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야, 그죠? 여러분, 용액이랑 용질이 뭔지 알죠? 소금물이 용액이면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알아?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는 것만 용액이에요. 균일 혼합물이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려. 자, 물이 있어. 자, 물이 100g.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 볼게요. 소금을 50g을 넣어 봤대. 근데 이 소금 50g 중에 25g만 녹아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용액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
용액을 150이라고 잡아야 될까? 아니면 125라고 잡아야 될까? 용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겠어? 어, 어. 용액 질량 125g으로 잡는 거야. 알겠지? 녹아 들어간 것만 용액에 포함이 되는 거야. 녹지 않은 건 섞이질 않았으니까. 자, 용질도 얼마? 용질은 25g만 이게 용질 이렇게 대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얘는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면 몇 프로가 돼줍니다? 20%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자, 요번에 여러분 봐봐요. 요번에 이제 뭐 볼 거냐면 자, 10%의 설탕물이 있다. 자, 10%의 설탕물 100g 요거랑 요번에는 10%의 포도당 수용액 100g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0%의 설탕물 100g에 들어있는 설탕만의 질량은 10g이 들어있는 거죠. 그지? 포도당 만의 질량도 몇 그램, 여기도 10g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몰수는 다르죠. 몰 질량이 다르니까. 여러분 설탕은 몰 질량이요 340입니다. 포도당은 몰 질량이 180이 됩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가 같다면 같은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동일하지만 뭐는 다르다. 용질의 몰수는 다르다. 그쵸? 사실 우리가 화학에서는 질량보다 뭘 더 많이 쓰거든요. 개수, 몰수 이걸 더 많이 쓰잖아. 입자수 개념도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퍼센트 농도보다 더 많이 쓰는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몰 개념이 들어간 몰 농도 이 공식을 더 많이 씁니다. 됐죠? 봐봐 여러분. 근데 참 참고로 왜 설탕이 몰 질량이 340인지 알아? 여러분 혹시 그 생물에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포도당은 단당류야. 근데 이당류는 단당 두 개가 모여서 이당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설탕이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포도당과 과당은 분자식이 똑같아요. 구조식만 다르고. 근데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할 때 물이 하나 빠지면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도당이 두 개면 360이잖아. 거기서 물 하나 18을 빼니까 그래서 몰 질량이 342 이렇게 돼주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봐 여러분. 우리가 몰 농도는 대문자음으로 나타내줘. 요거는 molarity. 요거 약자예요. molarity. 자, 볼게요, 여러분. 몰 농도는 분모는 용, 액, 부피 이렇게 들어가. 기준이 1리터예요. 분자는 용, 질의 몰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몰 농도.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20g이 자, 녹아있는 수용액 500ml가 있다. 얘를 몰 농도로 바꿔봐라. 그러면 자, 부피는 리터로 바꿔주니까 0.5리터. NaOH는 화학식량이 42예요. 얘를 몰수로 바꿔주면 0.5몰. 그러니까 얘는 1몰 퍼 리터야.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1몰 농도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몰 농도. 자,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는 분모 분자가 질량이라서 온도가 바뀌어도 퍼센트 농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다변적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니까 몰 농도가 작아질 거고.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져.
분모가 작아지니까 몰롱도가 커질 거고. 아, 몰롱도는 온도가 변하면 수치가 뭐 할 수 있구나?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파트를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때는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어는 점 내림과 같은 온도가 많이 변하는 것도 다르거든. 그럴 때는 몰농도 대신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응? 알겠죠?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쓰는 게 좀 다르구나. 여러분들은 몰농도는 온도가 많이 변하면 몰농도는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요거까지만 일단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채워요. 좀만 버텨. 요거는 표준 용액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자, 표준 용액이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준 용액이 있어야 나중에 농도를 모르는 어떤 미지의 용액 아니면 물질이 누군지는 알지만 얘가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 농도를 찾고 싶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표준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1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용액 500ml를 만들어 봐라. 이제 표준 용액 이제 만드는 거야.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자, 뭐가 필요하냐면 용질의 몰수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그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용질의 몰수는요. 1몰농도 곱하기 0.5리터 해서 몇 몰이 필요하다? 0.5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요걸 가지고 용질의 질량. 자, 요거는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자, 용질의 질량은 0.5몰. 자, 일단 식 먼저 써줄까요? 용질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몰 질량 이걸 곱해주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니까 자 0.5몰 곱하기 NaOH 몰 질량이 40입니다. 그럼 몇 g이 필요하다? 20g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자저울을 써서 수산화나트륨 20g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자저울에다가 약포지를 먼저 깔고 0점 버튼을 누릅니다.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알지? 그런 다음 이 NaOH가 고체 가루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약스푼으로 수산화나트륨을 떠서 알겠죠? 이거를 20g을 잘 재.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비커가 필요한데요. 비커를 너무 큰 거 말고 한 200ml 정도 되는 거에다가 증류수는 한 100ml 정도 대략 자, 담가 놓고 여기에다가 NaOH 20g을 잘 녹여줘라. 응? 아이고 NaOH 20g을 여기를 잘 녹여줘라. 증류수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처음부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 게 몇 미리를 만들 거니까 500ml를 만들 거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막 300, 400ml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다음 봐 여러분. 네 번째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피 플라스크. 이게 플라스크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도 있거든. 얘는 바닥이 동글동글해. 걔는 바닥에 서질 않아. 막 굴러다녀. 그러니까 둥근 바닥 플라스크 쓰면 안 돼. 알겠죠?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있으면 약간 바닥이 얘는 판판해. 이런 식으로 약간 판판하게 생겼어. 여러분. 정면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그냥 됐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요것만 좀 지우자. 자,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 저거 NaOH 녹여놓은 거 있었지? 그거를 여기다가 부어. 요 정도 찰 거 아니야.
됐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식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식기병. 자, 식기병은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좀 말랑말랑해. 그래서 여기에 증류수가 들어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증류수가 나와. 알겠지? 그걸 가지고 이 비커 벽면을 씻어. 이 벽면을 씻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부어주는 거야.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 우선 알겠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벽면에 뭐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줘야 돼. 자, 이거를 여러분 한 두세 번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자, 두세 번 반복한 요 정도까지 차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500ml 눈금이야 라고 되어 있으면 물을 마저 넣어서 요 눈금까지 딱 채워주면 된다. 됐지? 자, 마지막에 여러분 요거 물 넣고 나서 마개가 있어요. 부피 플라스크가. 이 마개로 여기를 막아준 상태에서 얘를 열심히 흔들어 줘야 돼. 골고루 섞이게 해줘야 되니까. 알겠죠? 그거까지. 그럼 이제 표준용액 다 만든 거예요. 자, 요번엔 여러분 이제 희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석. 자, 희석은 말 그대로 물을 넣어서 농도를 묽게 만드는 걸 희석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라면은 끓일 줄 알죠? 그렇지? 라면 끓일 줄 알지?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너무 짜. 라면을 그냥 먹고 물을 먹어서 몸 안에서 희석시킬 수도 있죠. 그렇잖아, 그지? 근데 아니면 그 전에, 먹기 전에 물을 미리 좀 넣어서 뜨거운 물을 간을 좀 맞추려고, 자, 물을 부으면 국물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는 달라지지 않아. 수프 양은 달라지질 않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희석할 때 물을 첨가해도 누구는 변하지가 않냐면 용질의 몰수, 이거는 뭐하다? 일정하다. 용질의 몰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쵸? 발음은 우리가 용질의 몰수는 뭐 곱하기 뭐잖아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와 같다. 이렇게.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와 동일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몰 농도에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300ml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물을 넣어, 여러분. 여기다 물을 첨가해서 전체 부피를 500ml로 만들어 봤다. 그러면 혼합시키고 난 뒤에 몰농도를 한번, 물을 더 넣은 뒤에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자, 여러분. 2 곱하기 0.3은 나중 농도 곱하기 0.5가 되니까 나중 농도는 5분의 6 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다. 1.2 몰농도가 돼준다. 알겠죠? 이게 희석. 자, 졸지 마. 그 다음 이거는 혼합용액 갑니다. 혼합용액. 자, 이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혼합용액은 용질의 몰수 합은 일정의, 이게 혼합용액에서, 자, 예를 들어서 1몰농도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30ml 하고, 자, 2몰농도에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를 합쳤다. 이걸 혼합했을 때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 곱하기 30 더하기 2 곱하기 20은 혼합용의 몰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가 5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쌤, 아니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셔야죠. 안 바꿔도 괜찮아. 전부 다 밀리리터를 쓸 거면 굳이 리터로 바꾸지 않아도 돼. 어? 됐죠? 일부러 이걸 알려주는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 이번에 우리가 그 4단원에서 몰롱도하고 이제 중합하는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의 부피들이요 다 밀리리터로 나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리터로 바꾸지 마시고 밀리리터로 그냥 계산하는 거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래야 숫자가 좀 깔끔하게 나온다. 안 그러면 소수점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 너무 지저분해져. 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토탈 몰롱도는 50분의 70. 5분의 7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줄 거예요? 1.4. 이렇게. 됐지? 얘를 뭐 굳이 식으로 만든다면 M1V1 더하기 M2V2는 M 토탈 V 토탈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농도에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기. 자, 만약 A 퍼센트 용액이 있습니다. 원래는 요게 화투에서 농도의 변환이라고 있는 건데 뒤쪽에 요즘 뭐 화투랑 화원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내용 자체가 그죠? 자, 여러분 용액 질량을 100g 이라고 하면 용질의 질량은 A g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A 퍼센트 용액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몰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용질의 몰수가 필요합니다.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가 있어야 돼요. 자, 용액의 밀도를 D라고 한번 해보자. 얘는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D분의 100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내가 이번에는 용질의 몰 질량을 용질의 몰 질량을 X라고 한다면 용질의 몰수는요. 요거는 X분의 A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모는 뭐가 들어가느냐? 용액의 부피니까 D분의 100 이렇게 얘를 리터로 바꿔주려면 뭐로 나눠줘라? 1000으로 나눠주고 용질의 몰수는 X분의 얼마?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X분의 10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꿔주는 공식이야. X분의 10AD. X가 화학식량, A는 퍼센트 농도, D는 밀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중화적정 이런 데도 사실은 써먹을 일이 많아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지? X분의 10AD. 됐지? 자, 이제 몰농도 개념은 다 정리를 했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예제 문제 한번 좀 보러 갈게요. 196페이지입니다. 개념 확인. 자,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퍼센트 농도. 그죠?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자, 몰 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걸 몰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용액 속의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구합니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그게 용질의 몰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이게 표준 용액.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번. 퍼센트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질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다. 자, 용질마다 몰 질량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다. 자, 그 다음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다. 이것도 몰 질량이 다르니까 몰수는 같지만 질량은 다를 수 있다. 됐죠? 자, 용액의 몰 농도와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죠. 자, 물을 추가하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변한다. 용질의 양은 그대로다. 됐지? 오케이. 자, 2번. 수산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ml의 몰 농도를 구하라. 자, 여러분. 분모 10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자, NaOH 10g을 몰수로 바꿔주면 4분의 1이니까 0.25몰.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다? 2.5 몰 농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나? 이거 봐봐. 자, 100ml에 10g이 들어있다면 1000ml에는 100g이 들어있다. 근데 원래 몰 농도의 기준이 1000ml니까 그러면 NaOH 100g을 그냥 40으로 나눠서 바로 몰수를 구하고 그게 몰 농도야 이래도 상관없죠. 40분의 100 2.5가 되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여기는 3번. 자, 0.1 몰 농도 포도당 표준 용액 500ml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0.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다 해서 얼마 나옵니까? 20분의 1몰이 나옵니다.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근데 포도당 몰 질량이 180g이니까 20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9g이 됩니다. 됐죠? 그죠? 포도당 9g. 자, 나는 500ml 어디에다가 부피 플라스크죠. 이거 명칭 알고 있어야 돼. 부피 플라스크.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 자, 여러분 1몰 농도 200ml. 여기는 용질이 몇 몰이 들어있냐면 0.2몰만큼 들어있다. 자,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은 0.2몰이다.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은 몰 질량 180이니까 180 곱하기 0.2 36g이다. 자, 여기 봐봐요. 자, 1몰 농도 200ml, 이게 용액 200ml죠. 여기에 들어있는 물만의 부피는 200이겠습니까? 200보다 작겠습니까? 순수한 물은 200보다 작겠죠. 근데 보기 디귿 물 200에다가 포도당 0.2몰을 녹여 만든다. 다르죠, 그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얘가 1몰 농도인데 보기 디귿처럼 물이 200에 포도당 0.2몰이 들어간다면 얘는 1몰 농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죠? 물이 더 뭐하니까? 더 많으니까. 맞지? 오케이. 자, 는 5번. 자, 증류수를 추가해서 0.4몰 농도 포도당 수용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1몰 농도 곱하기 200은 0.4 곱하기 몰 농도. 자, 부피를 구하고 싶다. V가 얼마 나옵니까? 50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500ml. 자, 6번 갑니다. 자, 98%의 황산 몰 농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밀도는 1.8g/ml랍니다. 98% 황산 1리터. 여러분, 1리터가 1000ml인 거 아시죠? 그죠? 1ml가 1.8g이니까 1000ml는 1800g 이렇게 들어갑니다. 응? 아니, 이거 황산 밀도가 1.8이래. 밀도만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황산 용액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1리터에 녹아있는 황산 용질의 질량을 구하려고 할 거야. 자, 얘는 퍼센트 농도가 98%예요. 그러면 1800 곱하기 100분의 98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황산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요거는 18 곱하기 98g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를 몰수로 바꾸려면 몰 질량 9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8몰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98% 황선의 몰 농도는 1리터에 18몰이 들어있으니까 18몰 농도가 되준다. 이해하셨죠? 원래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X분의 10AD를 외웠다면 자, 몰질량 98, 자, 10 곱하기 98% 밀도가 얼마? 1.8 쓱쓱 이러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18 몰농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편한 거야. 어? 아니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수산화 나트륨은 몰질량이 40. 자, 수산화 나트륨 10g을 소량의 증류수가 담긴 여기는 비커죠. 비커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모두 녹여라. 그런 다음에 순서가 지금 순서 없이 나타내 준 거라 가에서 라로 갈게요. 가의 용액을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그죠? 비커를 헹구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뒤 마개를 닫고 좀 흔들어 줘라. 그런 다음 어디로 가냐면 나로 갑니다.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더 넣어서 채워주고 맨 마지막에 마개를 닫고 다시 한번 잘 흔들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가, 라, 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A는 비커, B는 부피 플라스크가 됩니다. 자, 용액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를 구해봐라. 여러분, 수산화나트륨 10g을 몰 질량 4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몰이다. 자, 실험과정 갈아나다. 자, 됐고. 자,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의 몰농도는 0.5 몰농도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500ml면 0.5L. 이렇게 들어가죠. NaOH 몰 질량 40, NaOH는 10g이니까 4분의 1몰, 0.25몰. 그러니까 0.5 몰농도가 돼주겠다. 자, 그 다음 여기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의 밀도가 1g/ml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용액 500ml에 해당하는 질량은 500g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퍼센트 농도를 구해봐라. 용액 질량은 500. NaOH는 몇 g이 들어있어, 여러분? 아까 10g 있었죠? 곱하기 얼마? 100. 이게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니까 10%가 아니라 2%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지? 자, 여러분.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1몰농도 A 용액을 준비하시고 가의 용액 A Xml을 가져와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물을 눈금선까지 채워보겠다. 결국은 Xml을 가져와서 희석을 하겠대. 몇 ml로? 100ml로. 자, 근데 그때 여러분 맨 마지막을 봐줘요. 1회수의 몰농도랑 2회수의 몰농도가 A로 동일하다. 자, 보세요. 1몰농도짜리 Xml을 가져와서 A 몰농도짜리 100ml를 만들어 보겠다. 그죠? 두 번째는 자, 1몰농도를 Yml를 가져와서 A 몰농도 몇 ml를 만들어 보겠다. 250ml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그죠? 각각 희석하는 거야. M1V1은 M2V2. 자, 여러분 미집수가 총 3가지인데 요거까지 하면 방정식도 3개,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풀 수가 있죠. 자, 우린 좀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00A 대 250A가 이게 몇 대 몇이 돼줍니까? 2 대 5가 되죠. 맞지, 그치? X랑 Y가 더해준 값이 70이니까 그러면 X가 20이고 Y가 50이네.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00A가 20,
A는 얼마? 0.2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으로 적절한 실험기구는 부피 플라스크. 다해서 만든 용의 길의 몰롱도. 에휴, 굳이? 그지? 뭐 원하니까 합시다, 여러분. A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마에서 만든 수용의 2의 몰롱들을 y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그럼 여러분 여기는 250분의 y라고 해주면 되죠. 250분의 y야. 자, 수용액 1과 수용액 2의 몰롱도가 A 몰롱도로 같으니까 x랑 y는 네, 2대 5입니다. 70ml를 2대 5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20ml와 50ml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고요. x가 20이니까 수용액 1의 몰롱도는 얼마가 돼주는 겁니다? 0.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나중에 이제 몰롱도 문제를 세연을 좀 많이 풀어보긴 하겠지만 몰롱도 문제를 풀 때 좀 크게 보는 게 좋아. 그리고 대부분 힌트가 맨 마지막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과 2의 몰롱도는 둘 다 A로 같다. 이걸 안 쓰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좀 크게 보는 게 좋겠다. 자, 여기는 다 숙제로 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물의 자동 이온화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갈게요. 근데 요즘 날이 더운데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많지? 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발음은 물의 자동 이온화 학생들이 보면 이 면역에 좀 취약한 것 같아, 그지? 내가 또 가장 큰 문제가 수면 부족인 것 같아, 수면 부족. 사람이 잠이 참 중요해. 응?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지? 하루에 진짜 6시간은 자야 되는데 못 자도. 응? 6시간 정도는 잠을 자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6시간을 다 못 채우는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서 보통 집에 가면 1시? 1시쯤 되거든? 그럼 뭐 먹고 그 거실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 소화도 시킬 겸 안마의자에서 꼭 안마를 받아. 그게 한 시간을 최대한 하면 한 40분 정도 걸려. 거기서 맨날 졸아. 배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마를 받으니까 맨날 졸아. 졸다가 이제 끝나면 깨가지고 간단히 좀 씻고 그러고 자. 그러면 평일은 한 6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 같고 주말엔 6시간까지 못 자는 것 같아. 시간이 좀 안 나와. 아침 수업 11시부터 해야 되니까. 그치? 자, 여기 봐 여러분. 물의 자동 이온화. 원래 이 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온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물이 수소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H를 얘한테 하나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쌤, H3O 플러스가 정확히 뭡니까? 물 분자에 H 플러스가 하나 붙은 거잖아요. 얘가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되는데 얘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H 플러스랑 그냥 똑같은 거야. 의미적으로는. 알겠죠? 그 수소 이온의 농도를 H3O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해줘. 응? 알겠죠? 그리고 얘는 둘이 1대 1로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 얘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이온화가 되는 게 조금 늘어나. 알겠죠?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져. 자, 여러분. 25도씨에서는요. H3O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고 음? 자, OH 마이너스 얘도 1대 1로 존재하니까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식을 아니까 평형상수식으로 쓸 때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는 여러분 여기다가 W를 하나 이렇게 딱 붙여줘. 물의 이온화 상수는 분모에 들어가는 물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곱이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나와. 됐지, 그치? 이게 항상 같은 값이 나와. 이게 일종의 평형상수이다 보니 온도만의 영향을 받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혹시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맨날 25도씨밖에 안 나와. 자, 이거 봐봐, 여러분. 이번에는 자, 0.1 몰농도의 HCl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0.1 몰농도의 HCl 수용액이 있다. 응? 알겠죠? 그러면 얘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HCl인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요거 100%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HCl의 몰농도가 0.1 몰농도면 이온화가 된 상태의 수소 이온의 농도도 0.1 몰농도가 되는 거야.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주느냐?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왜? 곱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줘야 되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0.01 몰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얘도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완벽하게 찢어집니다. 그러면 자, 염기의 농도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그대로 결정을 지어줘요. 설마 이해했죠? 그죠? 염기의 농도가 곧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돼준다. 그러면 H3O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에 얼마?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돼주는 거죠. 됐지? 산의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를 결정하고 염기의 농도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결정짓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pH. 우리가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어디에다가?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자, pOH 얘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얘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에다가.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얘는 pH가 얼마가 되고 pH가 7. pOH도 얼마가 된다? 이것도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pH가 얼마가 되고 1, pOH는 13. 얘는 pH가 12, pOH는 2야. 이렇게. 그래서 25도씨에서는 pH와 pOH의 합이 항상 얼마를 만족한다? 14. 됐지, 그치? 25도씨에서는 pH와 pOH의 합이 항상 14가 돼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여러분. 우리가 으쌰. 이제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이제 염기성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산성, 중성,
그리고 염기성. 이렇게 있으면 산성은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 더 많은 게 산성. 이렇게 돼주는 거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여기다 쓸게 그냥 수소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있다면 산성은 수소의 농도가 더 큰 거고 중성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뭐 할 때? 더 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이제 pH를 봐봐. 얘는 pH가 얼마가 되잖아요. 7, pOH도 얼마? 여기는 7. 산성은 pH가 7보다 뭐하다? 더 작아요. 맞지, 그치? 농도가 진해질수록 지수가 작아져. 자, 그리고 자, 산성에서는 pH가 7보다 뭐하다? 크다. 여러분, 하나가 7보다 작잖아요? 그럼 반대는 7보다 커야 돼요. 왜? 도안값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자, 염기성은 pH가 7보다 뭐하고 크고 pOH는 7보다 뭐 할 거고? 작을 거고. 이렇게. 됐지? 자, 이 봐봐. 만약 예를 들어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이 있다면 얘는 pH가 3, 얘는 pH로 2, 얘는 pH로 1 이런 식으로 돼주는 거잖아요. 농도가 10배가 되면 지수는 얼만큼 작아지고 1만큼 작아지고 농도가 100배가 되면 지수는 얼만큼 작아지는 거? 이만큼 작아지는 거야. 농도가 10배가 될 때마다 지수는 1씩 작아진다. 이게 마이너스 로그라서 그래. 응? 알겠죠? 여러분 뭐 이번에 대수 볼 때 지수 로그도 다 봤으니까 잘하겠죠 뭐. 그지? 자,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와. 0.1 몰농도의 HCl이 10ml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얘를 전체 부피를 1000ml로 늘려봤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어. 그치? 근데 물을 넣어주면 부피가 100배로 늘어났으니까 얘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야. 맞죠? 그죠?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자, 봐봐. 물을 넣어줬으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는 거. 응?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 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산의 농도가 작아지는 거야. 근데 농도끼리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역으로 증가를 하게 돼. 둘 다 감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영 엉뚱하게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산에다 물을 넣을 때는 항상 산에다가만 기준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많이 하셨죠? 한번 더 해볼게. 자, 만약에 0.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요게 10ml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넣어서 열을 이번엔 100ml로 한번 늘려봤어. 자, 여러분 얘는 염기니까 수산화 이온 농도에다 기준을 잡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부피가 10배로 늘어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줄어들 거다. 그런데 HCl2O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오히려 얼마로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수소 이온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더라. 됐지, 그치?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해. 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기준을 수소 이온 농도에 잡아주고 염기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경우에는 기준을 수산화 이온 농도에다 잡아줘라. 괜찮지? 오케이.
이거 엉뚱하게 풀면 완전 반대로 나온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25도씨에서는 pH랑 pH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되니까 14가 돼야 되니까 만약 문제에 25분의 3이야 이렇게 비율이 주어져 있다면 아 얘는 pH가 1.5 pH는 12.5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치? 자 만약 요번에는 비율을 5분의 2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 얘는 10과 4란 얘기구나 14가 무조건 돼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수치가 3분의 1 요거는 3.5와 10.5란 얘기구나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요번에는 요거 그 다음 또 많이 써먹는 게 수소 이온 농도분의 수산화 이온 농도의 비율이 10의 2승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물론 암산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바로 안 보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OH-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분모에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곱 이게 얼마가 돼주니까 요게 10의 14승 그러면 분자에 있는 수산화 이온 농도의 제곱은 10의 16승이 될 거다. 그러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8승이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10의 8승 얘는 10의 6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 자, 쌤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쌤이 좀 설명해 주느냐고 그런 거고 봐봐요. 노란색이네. 자, 위아래가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얘가 10의 3승 2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머릿속으로 10의 14승을 곱한다고 생각해. 그럼 10의 17승. 그지? 지수를 2로 나눠줘.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8.5승, 얘는 10의 5.5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끝. 훨씬 빨라, 이게. 응? 알겠지, 그치? 그냥 10의 14승을 곱하고, 너무 추운 것 같아. 그죠? 10의 14승을 곱하고 루트만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줘. 됐지?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 개념은 다 했어. 요거 잠깐 볼게. 여기 그림에 보면 pH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 pH 시험지는 요거 잠깐 반전 좀 시켜볼게.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pH 시험지는 이게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보면 종이를 꺼낼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종이를 조금 일부를 찢어. 그런데 pH를 알고 싶은 용액에 얘를 묻히는 거야. 그럼 색깔이 변하거든? 근데 그 색깔이랑 같은 색깔을 찾는 거야. 그래서 pH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근데 완벽하진 않지. 약간 눈대중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봐봐. pH 측정기는 이거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매우 정확하게 측정이 되죠.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알겠죠? 그죠? 그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 숫자와 디지털화해서 pH가 얼마다 이렇게 딱 바로 보이는 거니까 알겠죠? 그죠?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 다음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은 산과 만나면 붉게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랑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알겠죠? 그리고 지시약도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무, 빨, 도, 노, 초, 파 이렇게 들어가서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묶어줘. 그러니까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의 색깔 변화, 빨, 노, 노는 메틸 오렌지의 색깔 변화,
노초파 이거는 BTB의 색깔 변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산, 중, 염. 그러니까 페노팔레인은 염기와 만났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어. 메틸 오렌지도 산, 중, 염. 산에서는 빨간색, 중성과 염기는 노란색. 응? 알겠지? 순서대로 여기도 산, 중, 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BTB는 노초파. 알겠죠? 지시약 색깔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그거 알아 여러분? 이 지시약도 있잖아.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결국은 평형이동이야. 이것도 평형이동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야 원래. 원래 지시약 자체도 액성을 띠는 거 알아요? 보통 지시약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줘. H인. 얘가 물과 만나서 자 H3O 플러스랑 인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시약에 얘랑 색깔이 다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역반이 일어나면서 얘 색이 도드라지니까 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 무슨 알겠죠? 만약 상대적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적으면 인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만약 염계랑 만나면 얘를 사라지게 하니까 전반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인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면서 인 마이너스 색깔이 나타나는 거. 요 IN은 실제로 화학식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디케이트에서 따온 거야. 뭘 가리키다, 지시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지시하기 왜 색이 변할까 궁금하잖아. 이것도 평형 이동과 연관이 있는 거구나.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207페이지 보게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를 갑니다. 순수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이온을 주고받아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하는 거.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이렇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들어가고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더 많으면 산성이 되는 거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많으면 요거는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커지면 pH는 1만큼 작아지고 25도씨에서 pH와 pOH 합은 항상 14를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 pH가 7보다 작은 게 요거는 산성, 요거는 중성. pH가 7보다 크면 요거는 염기성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끼리 수산화이온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H를 주고받죠. 다음 순수한 물에서는 수소이온 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크겠죠. 염기를 넣어주면 염기성인데 당연히 OH가 더 많겠죠. 됐지?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0.001 몰농도 염산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산의 농도를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지? 자, 다음 pOH가 3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자, 0.01 몰농도 염산 20ml의 pH를 측정하자. 여러분, pH는 이 부피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농도 따라가는 거니까 0.01 몰농도 요거 따라가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pH가 2야.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다음 염산 20ml의 중류수를 추가해서 200ml 부피를 몇 배로 늘려봤어요? 여러분 부피를 10배로 늘렸어요. 그죠? 그럼 pH는 얼마가 되겠다? 3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뀔 테니까 알겠죠? pH가 3. 자, 5번. 수소윤의 농도는 우유가 토마토의 100배다. 아니, 토마토가 100배. 우유는 7보다 작으니까 얘는 산성이야. 수소윤이 더 많지. 사람의 혈액의 pH가 7.4니까 pH는 6.6이 되는 거야. 합해서 14가 돼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갈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나다는 HCl, H2O,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내 준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상대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많은 거, 그게 산이 돼줘야 되니까 가가 HCl이 될 거고. 그죠? 가가 중간이니까 가가 물이 될 거고 나는 NaOH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자, 물은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동일하니까 얘는 실제 값이 1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10의 마이너스 8승을 곱해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요거는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14를 곱해봐. 그럼 10의 마이너스 22승 루트를 씌워. 그러면 얘는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11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14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돼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나다 해당하는 물질, 가는 물, 나는 NaOH, 다는 HCl. 수소이온 농도가 가는 10의 마이너스 7승, 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다는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X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X는 요걸 써먹는 거죠. 수소윤의 몰수는 가가 나의 200배입니다. 자, 여러분 가는 10의 마이너스 7승 부피가 10ml, 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부피가 Xml, 요게 200배다. 부피를 굳이 리터로 안 바꿔도 돼. 둘 다 미리를 그냥 쓸 거니까. 그럼 여러분 X는 200분의, 자, 분자가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10의 11승 위아래 곱해줄 거예요. 그럼 10의 얼마? 5승이 남는다.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000이 돼주는 거니까 X가 500ml야. 이렇게. 됐지? X는 500. 자, 가에서는 그쵸. 물이니까 서로 같아야지. 나는 염기성이니까 말이 안 되고,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나가 가의 200배라고 돼 있어, 여러분. 자, 나가 가를 물어봤어. 자, 나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부피가 500. 그죠? 가는 10의 마이너스 7승 부피가 얼마? 10.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올리면 10의 3승. 5 곱하기 10의 5승. 50만 배. 이게 좋죠? 50만 배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요번에는 가나다 액성은 모두 다르고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 다. 자, 이런 얘는 1.5랑 12.5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pH에서 pH를 빼준 값, 얘는 마이너스 11인데 절대값이니까 11. 가가 나보다 pH와 pH의 차이가 4만큼 더 크다. 그럼 나는 7만큼 차이가 나면 되지. 그쵸? 그럼 봐봐. pH랑 pH의 차이가 7, pH와 pH의 합은 얼마? 14. 이렇게. 쌤,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가에서 pH 빼기 pH의 마이너스 값이 이미 하나 나왔지. 근데 액성이 다 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음수가 나왔다면 하나는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pH가 21, 그러니까 pH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 pH는 3.5, 그래서 X는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중성이 하나 필요하니까 y는 1이 되겠다. 그죠? 7과 7 이렇게. 가는 pH가 1.5, pH가 12.5, X는 산성. 나는 pH가 10.5, pH가 3.5, X는 염기성. 괜찮죠? 자, 다는 pH 둘 다 77, X는 중성.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수소윤의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가 산성, 염기성, 중성이니까 네, 맞아요. 수산화윤의 몰수는 나가 가의 2000배야 라고 했는데 자, 수산화윤입니다. 나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부피는 0.4. 가는 10의 마이너스 12.5승, 부피는 얼마? 0.2. 얘는 2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나오니까 20억 배입니다. 20억 배. 알겠죠? 2000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소인의 몰수는 다가 나의 800배. 자, 다랑 나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0.5. 나는 10의 마이너스 10.5승 곱하기 0.4. 요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5 곱하기 10의 얼마? 3.5승. 이것만 해도 1000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800배는 말이 안 되죠. 됐지? 오케이. 비율을 그냥 대충 해놓은 것 같아. 어? 비슷하지도 않아. 그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가 고난도까지 다 해야죠. 고난도까지 다 하면 221페이지까지. 알겠지? 221쪽까지 다 해오는 거야. 자.